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입사 2년 만에 에미레이츠 면접 합격서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초반에 카타르 퇴사하고 에미레이츠 입사하는 과정은 담았는데 면접 과정은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질 않았었어가지고 요번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저는 면접을 두바이 에미레이츠 헤드쿼터에서 봤었어요. 저는 그때 에어아라비아에 다니고 있을 당시여가지고 네, 면접을 두바이에서 봤었고요. 그때는 저희 타임별로 한 20명씩 이렇게 면접 보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타임에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었고 처음에 이제 CV랑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한 방에 다 모여요. 그래서 다 모인 다음에 제일 먼저 키와 앞니치를 잽니다. 키는 여자들 한에서는 160cm 미니멈. 그리고 앞니치는 212cm가 넘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넘어야 되는 게 저희는 380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굉장히 크고 높기 때문에 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키에 비해서 팔이 조금 긴 편이라 앞니치는 거뜬하게 했는데요. 저는 키가 163.5cm고 앞니치는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있었는데 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러고 키를 재고 나서 내려왔는데 옆에 계시던 면접관님이 저한테 너 현직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 지금 에어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느낌이 좋다. 내가 조금 프로페셔널해 보인다는 좋은 인상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스타트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인 다음에 거기서 키 때문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 모여서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씩 나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이게 보이게 전 소샵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소샵을 하기도 하고 되게 성격이 저는 MBTI가 E거든요. E가 96%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소샵을 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룹 디스커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룹 디스커션은 그렇게 한 20명 정도에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제일 흔했던 그룹 디스커션 중에 하나인 뭐 한 5명, 6명, 7명 이렇게 승객들이 있는데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승객한테 이 자리를 줄 것이냐. 그 중에 이제 뭐 frequent flyer, 임산부, 뭐 노부부, 허니문, 뭐 커플, 뭐 풀페어 낸 사람,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고를 거냐였어요. 근데 사실 정답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의견을 어떻게 잘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이잖아요. 저희는 회사가 매번 크루들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그 크루들과 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새로 본 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얘가 일을 해나갈 것인가. 그거를 사실 면접관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대지도 너무 안 나대지도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너무 나대면 너무 돋보이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말을 안 하면 너무 자기 의견 없이 이렇게 다 따라다니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좀 이렇게 나서는 친구가 있으면 약간 팔로워로 이렇게 잘 따라가 주면서 나도 너의 의견에 동의를 해. 하지만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이건 어때? 라고 의견을 다시 물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난 내 의견은 이래. 너 의견은 어때? 이런 거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건 어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진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딱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나대지도 너무 따라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엄청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친구가 조금 위험하겠다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저랑 그 친구만 붙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진짜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면접관님이 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뽑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친구만의 뭔가 좀 그런 야무진 느낌을 좋아하셨었던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명 중에서 저랑 이 친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룹 디스커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친구랑 저랑 무슨 폼을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뭐 어떤 랭귀지를 하는지 뭐 그런 거, 신체 조건 등등등등 뭐 이렇게 약간 정보 같은 거를 입력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던 거고 그리고 한국 돌아가서는 제가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많이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CV에도 제가 일본어를 한다고 쓰지 않았고 이 정보 칸에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면접관님이 너네 이거 일본 뭐 언어 하는 거 읽고 쓰고 말하고 다 잘할 수 있으면은 디클레어 해.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디클레어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합격하시고 입사하실 때 이게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디클레어를 하면 그게 그대로 본인 프로파일에 올라가서 그 언어의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랭귀지 스피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행을 가시면 안내 방송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메디컬이 생기면은 그것도 핸들링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그 언어로 그냥 모국어처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디클레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영어 시험을 쳤는데 영어 시험은 다 객관식이었고 제 느낌상으로는 카타르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항공 관련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전문 용어 이런 게 막 엄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항공 관련한 뭐 뉴스나 그냥 그런 용어들을 조금 보고 공부를 하신다면 솔직히 자료들 많잖아요. 그거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파이널 면접을 봤는데 그때 제 친구들 이제 면접 봤던 친구들은 떨어진 친구들 중에서 체감상 한 5분, 10분 만에 면접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체감상 진짜 면접이 한 30분 정도는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들을 받았냐면 먼저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일 관련 경험, 서비스 관련 경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 기억에 남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컬리그가 일을 안 하고 너한테 막 되게 안 좋게 하고 막 컨플릭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너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준 다음에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최대한 이렇게 했더니 아니 네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솔직히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좋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이렇게 얘기라도 들어주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 알겠어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 기분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좀 솔직하게 면접에서는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왜 에미레이츠냐? 에미레이츠? 왜냐고요? 다 에미레이츠 가고 싶으니까. 에미레이츠 베스트 에어라인 아닌가요? 아직도? 전 그렇게 생각하고 두바이고 일단 그리고 유니폼도 너무 예쁘고 취향주도 굉장히 많고 큰 회사고 되게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사실 어디서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미레이츠니까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이 그때 아직도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너 모델링 경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이거 승무원 준비하기 전에 했던 일이 예체능 쪽이어가지고 조금 그런 관련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경험 있어 해서 뭐 이거 했어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너 이런 경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해봤어? 그래서 나 뷰티 쪽도 해봤고 뭐 그런 클로딩 쪽도 해봤고 뭐 해봤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의 면접이 끝나고 저는 나왔죠. 그 면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전신 사진을 찍어요. 저는 그때 블라우스랑 그냥 까만색 이렇게 스커트를 타이트한 걸 입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렌치 머리를 하고 갔고요. 그래서 프렌치 머리를 해서 그런가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현직 같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뭐 연락할 거야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뒤에 리젝을 받았습니다. 파이널 이후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키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일단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정말 키 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저만한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키 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면접 봤을 당시에 저보다 조금 앞에 이제 입사한 친구들 보면 다 키가 170이 넘었었어요. 제 주변인들. 한국 친구들. 그래서 이거 다 안 되면 키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면접에 자신이 있었고 그만큼 자신 있게 잘 봤다고 면접을 생각했어요. 저만큼 압박 면접에서 이렇게 봤던 친구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난 키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뭐 리젝 받고 나서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바로 카타르 지원했어요. 제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너무 가고 싶었지만 에미레이츠를. 그래서 카타르를 지원했는데 또 카타르를 한 번에 됐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타르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카타르 한 달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한 4개월 뒤인가? 뭐 이렇게 정크 메일을 뭐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봤는데 뭐 제 가능한 넘버와 전화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달라고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야? 이랬는데 이메일 주소 있고 emirates.co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엥? 에미레이츠? 갑자기? 저는 사실 재지원하지도 않았어요. 내 회사가 아닌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쨌다 남겼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뭐 UAE를 떠나고 카타르로 옮긴 상태, 다른 나라로 간 상태니까 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냈더니 바로 오퍼 메일이 온 거예요. Congratulation 하고 뭐 합격이래요, 갑자기. 엥? 4개월 전에 너네 나 리젝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에미레이츠가 제일 가고 싶었으니까 카타르에서 바로 퇴사를 하고 바로 에미레이츠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면접 썰인데요. 사실 이미지나 키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면접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 이것도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신체로 일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성격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키도 중요하고 몸무게도 중요하고 저희 BMI도 중요해요. 그래서 BMI 절대 속이시면 안 되고요. 네, 딱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체중이면 회사에서 따로 관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체중이시면 살을 찌우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갔었고, 네. 그리고 제 스펙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몇몇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키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몸무게도 BMI 아니에요. 네, 딱 표준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유학생도 아니고 네이티브도 아니에요. 근데 유학생의 기준이 사실 애매하긴 한데 저는 20대 초반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영어를 정말 1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영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도 진짜 면접 준비 때까지는 한 5년 정도는 영어를 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전 영어를 진짜 완전히 까먹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제가 했던 영어 공부 방법은 쉐도잉도 도전을 해봤는데 쉐도잉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안 맞았고 면접 답변 준비하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영어 공부가 됐었고 그리고 뭐 스터디 그룹이 전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막 스터디 그룹, 무료 스터디 그룹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영어 스터디 그룹. 그래서 레벨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반에 이제 가면은 리더가 주제를 정해서 다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성격도 말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하면서도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냥 영어로 broken English여도 그냥 말 많이 내뱉으세요. 저희 회사에도 물론 네이티브 애들도 많지만 다들 마더텅이 아니기 때문에 다 broken English 써요. 근데 어떻게든 다 소통이 돼요, 신기하게. 하지만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트레이닝 할 때 그런 전문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어들. 그래서 입사하시기 전에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에아 다닐 때 조금 그랬었죠. 그래서 에미레이트 들어왔을 때는 훨씬 트레이닝이 저는 쉬웠어요. 카타르 갔을 때랑.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다. 나머지는 다 의사소통 될 정도로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고 그 면접 때 다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 스펙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일단 취업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여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학원에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학원 뭐 한 2달 다니고 사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다니고 제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코멘트를 일단 많이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디스커션이나 이런 뭐 파이널 인터뷰 뭐 질문 이런 거나 다 자료들 많이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셔가지고 서로 답변도 해보고 들어보고 면접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연기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애티튜드 위주로 많이 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혹시 막 좀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그 스터디 친구들한테 많이 봐달라고 해서 자기가 하는 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하시면 진짜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승무원과는 전혀 별개인 예체능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게 제 학력 스펙이고요. 근데 저희 외항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회사는 만 21살 이상만 되면 다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영어만 잘하시면 돼요. 영어하고 면접, 태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그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영어 성적은 필요하지 않아요. 스피킹만 잘하시면 돼요. 스피킹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영어 성적은 뭐 다른 회사에선 필요할 수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영어 성적 필요 없습니다. 스피킹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입사할 때 만 27살이었어요. 좀 늦게 입사한 편이기는 하죠. 사실 나이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20대 때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전해보세요. 저는 30 넘어서 들어온 언니들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나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고 마음에 들면 무조건 데려가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를 준비하시는 승준생분들한테 이제 제일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네. 제가 지금 다니는 친구들만 봐도 정말 자신감 넘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네. 밝은 에너지 있잖아요. 밝은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 넘쳐. 그게 그리고 약간 저희 회사의 이미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 진짜 광고 같은 거 보시면 거의 크루가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저희 회사는 약간 크루를 제일 이렇게 앞세워서 저희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항상 회사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브랜드의 얼굴이 되시려면 자신감.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에미레이츠 면접 합격설과 그리고 저의 스펙도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면접 꿀팁 이렇게 3가지 한번 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답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더 유익하고 재밌는 크루 라이프 영상을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사해서 같이 비행하는 날이 오길 화이팅!